안녕하십니까. 시놀로지 한국시장 담당하고 있는 석미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시놀로지에서 제안하는 이 데이터 보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나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스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나스 제조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200만 대 이상의 나스가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70 엑사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시놀로지 나스에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치가 연간 6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단순히 스토리지 솔루션만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를 위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특히나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한 전 세계 120개국에서 기업에서 이제 저희 나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 해운이라든지 SBS나 KBS, 하나자산운용 등 굉장히 다양한 국내 산업에서 저희 나스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시놀로지가 지금 기업에 어떠한 데이터 보호 전략을 제시를 하는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IT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공격의 주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를 마비시킨다거나 정보를 편취를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인데 그 중에 58%의 사이버 공격은 이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IBM이 전 세계 55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3분의 1의 기업만이 이 내부 기관을 통해서 이 데이터 유출을 발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협 감지에 대한 내부 개선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데이터 유출로 인한 평균 손실이 이제 59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로 인한 잠재적인 어떤 위협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심각한 재무적인 손실까지도 이제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특히 발생 확률이 높은 데이터 유출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패스워드 유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피싱 메일이나 설정 누락, 그 다음으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허점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악성 파일, 감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을 핵심으로 하는 이중 보호 전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천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위협이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패스워드 유출이 가장 많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 유출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증 단계에서 이 패스워드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에서 여러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시고 또 시스템별로 패스워드를 다르게 생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복잡하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관리적인 부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IT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종류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때문에 예를 들어 윈도우 장치를 사용을 하시거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마다 각기 다른 비밀번호 인증을 거쳐야 되죠. 또 특히 이제 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된 계정 관리 시스템이 이 패스워드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놀로지에서 지원을 하는 이 C2 솔루션, C2 아이덴티티 그리고 C2 패스워드를 이용을 하시면 이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손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2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한 IT 환경을 위한 IA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클라이언트 PC 인증 뭐 이런 것들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모든 서비스에 굉장히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패스워드 규칙이라든지 뭐 2단계 인증 이런 보안 설정들 이런 것들을 모든 서비스에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 유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실은 특정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업의 보호망에서 벗어나서 좀 취약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정들은 조금 기억하기 쉽게 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동일한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뭐 문서, 엑셀 파일 이런 곳에 이제 저장을 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계정을 공유를 할 때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공유를 하면서 패스워드 유출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저희 시놀로지의 패스워드 관리 툴인 C2 패스워드를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대단 암호화 기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놀로지를 포함한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비밀번호를 획득하거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툴 자체가 비밀번호를 기억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비밀번호를 좀 생성을 해서 서비스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자격증명 보관 탭에서는 팀 공용 계정을 굉장히 편리하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유출 부분도 조금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토필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브라우저나 혹은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실 때도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채워주는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데이터 흔한 유출 원인으로는 인위적인 설정 누락을 둘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시스템 권한을 즉시 비활성화를 하게 해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AD라든지 뭐 LDAP 서버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IT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누락이라든지 뭐 설정 오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식 권한 관리를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C2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내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용자 활성화나 비활성화나 뭐 권한 할당,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입사원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비활성화를 한다든지 뭐 퇴사를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입사를 하면 활성화를 하고 퇴사를 하면 한꺼번에 비활성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소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실 데이터 보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치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수 있는 이 위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이 윈도우 AD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PC에 대한 보안 설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원격 근무자를 놓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죠. 또 윈도우나 맥 장치를 동시에 관리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C2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뭐 맥이건 윈도우건 상관없이 이제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배포라든지 정기적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놀로지 C2 서비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좀 아이덴티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에 한 샵을 20개 정도 운영을 하시는 이 SLC 그룹이라고 하는 뷰티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지점에 나스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이 본사의 LDAP 서버로 연결을 해서 인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트 투 사이트 그런 VPN을 이용을 한다든지 외부 액세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C2 아이덴티티를 도입을 한 이후에는 이 계정 관리 시스템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동일한 계정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모든 서비스에 굉장히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로컬 서비스 인증을 할 때 이제 본사에 있는 LDAP 서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 보안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유동 인원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럴 때 언제든지 유연하게 플랜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재무적인 부담까지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원천 차단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백업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에서 이제 이 데이터 보호 전략을 세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백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을 드는 그런 부분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내부 이제 통계 보고서를 진행을 한 부분에 따르면 83%에 달하는 기업이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25%는 실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실제로 모든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고객분들과 이제 기술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백업과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지금 백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 자체의 가용성이나 복원성에 실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테스트로 진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이미 백업 작업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프사이트 백업까지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상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백업 작업이랑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가용성, 이중화라고 하시죠. 그 두 가지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이중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에 즉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최신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백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점으로 이전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실 밖의 그 데이터 보호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업을 진행을 하실 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조금 많이 목적을 두시고 정작 외근하거나 뭐 출장을 가시는 이런 직원들의 PC 백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혹은 백업했더라도 이제 대역폭 문제 이런 것들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데이터 보호 투자를 위한 세 가지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복원성 부분입니다. 재해복구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제 신속하게 백업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완전히 복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이 보호를 계획하는 본래 의도 자체는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완전히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복구 솔루션을 계획을 하실 때는 이 데이터 무결성에 중점을 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 후에는 정기 건강검진 진행하시듯이 능동적이나 뭐 수동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보건 구조를 구축을 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효율적인 백업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효율적인 백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플랫폼의 데이터들을 백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시너지 액티브 백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데이터가 뭐 온프렘 물리 서버에 있건 혹은 VM이나 뭐 클라우드 어디에 존재해 있건 상관없이 단일 포털을 통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증분 백업 기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역폭 리소스와 저장 공간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백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변경된 부분만 추가적으로 증분 백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송량을 줄일 수도 있고 백업 시간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 백업 데이터의 가용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가 이제 추가적인 과제로 남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시너지는 이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레이드 기술과 결합된 BTRFS 검증으로 정적 데이터 손상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파일을 능동적으로 복원을 해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냅샷 레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뮤터블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 불가능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내장된 VMM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용을 해서 부팅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자동으로 이 백업 검증 완료 통지를 관리자에게 보내서 백업 데이터가 추후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백업 파일을 운영 환경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백업 데이터의 복원성까지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제 재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시너지 복원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시면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파일 레벨 복원 외에도 특정 파일이나 폴더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베어메탈 복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굉장히 빠르고 완벽하게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물리 서버나 VM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복원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때 뭐 VM웨어라든지 하이퍼V 이런 것들로 복원을 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너지 올인원 백업 서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백업 자료의 안정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보호 개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를 잘 수행하시려면 백업 3일 이 부분 원칙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3일 백업 원칙은 최소 3개 이상의 이제 백업본을 2개의 서로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되 한 개는 오프사이트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너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데이터를 오프사이트 서버에 복제를 해서 RTO도 단축을 시키고 이제 백업 자료의 안정성까지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오프사이트로 페일오버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백업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버실의 공간이 좀 제한적이거나 뭐 하드웨어 확장하는데 좀 이슈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2차 백업으로 시너로지 C2라든지 뭐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로의 백업도 유연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분산된 백업 리소스의 위치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사무실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자료를 내부에 이제 백업을 하는 게 사실 사내 네트워크 대역폭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안성 때문에 뭐 VPN을 연결을 해서 백업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속도, 안정성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외부 자료를 백업을 하는데 굉장히 일련의 뭐 과정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시너로지 퍼블릭 클라우드인 C2 백업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의 엔드포인트라든지 M365 파일까지도 전부 한 곳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이벤트 알림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 백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권한 위임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IT 관리자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스토리지 용량만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장치라든지 작업 부하수 이런 것들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네, 좀 지금까지 다양한 저희 시너로지의 백업 솔루션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백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용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를 위주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전사적으로 한 총 5,000개 정도의 M365 계정을 관리를 하고 계셨고 한 100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타사 솔루션을 이용을 하실 때 이제 5,000개 계정에 해당하는 그런 구독료 거기에 저장 공간에 대한 추가 요금까지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C2 백업을 도입을 하신 이후에는 이 100테라에 대한 저장 공간에 따른 그런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3%의 구독료를 절감을 하실 수가 있었던 사례였고요. 네덜란드 대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백업 서버를 통해서 한 3,000개 정도 되는 M365 계정을 보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분 백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백업 시간이 무려 한 16배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별도 소프트웨어 요금이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도입 비용이 한 2,80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보다 각 지점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백업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실제 대만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철강 업체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대만에만 한 11개 정도 되는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사내 그 가상화 전략으로 인해서 지사별로 VM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한번 이제 있으셨고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전략을 구축을 하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업 서버를 구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곳에다가만 하는 것도 뭐 소프트웨어나 뭐 하드웨어나 뭐 저장 공간 굉장히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11개 지점을 모두 다 진행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근데 저희 시놀로지를 도입을 하셔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모든 VM을 백업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동시에 2차로 이제 본사에 있는 나스에 추가적으로 2차 백업까지도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중복 기술이 적용된 이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80% 정도의 비용까지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에셋그룹이라고 하는 이 벨기에 통신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PC를 백업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내부 네트워크 대역폭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을 찾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C2 백업을 이용을 해서 이 트래픽 제한을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규모 배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100대에 라는 PC를 굉장히 간편하게 백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좀 고수하시는 그런 업체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그런 신약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감사 규정에 맞게 옵사이트 백업이 필요했는데 저희 장비를 가지고 1차적으로 VM이나 물리적 서버를 백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차 백업까지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신 다음에 퇴사하는 직원들의 M365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부 로컬로 백업을 하기에 아무래도 이제 대역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비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C2 백업을 이용을 해서 백업을 함으로써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백업 전략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사례를 좀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제 백업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C2 아이덴티티와 C2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부터 차단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이 백업 솔루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그런 백업 전략까지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시놀로지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보안 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놀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